검찰 개혁도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열심히 했죠. 검찰 개혁 이제 뭐 1년 뒤에는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검난 뭐 불붙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걸 키우고 있던데 대장동 항소포기 검사들의 반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매체 두 군데 나가서 다 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포함해서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검사들 다 반성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판결문을 좀 읽어봤어요. 네. 워낙 양이 많아서 다 보진 못했고 이제 몇몇 부분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판결문이 적시된 부분이 있었어요. 검사에 대한 질타를 상당한 부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 증거 관련된 부분인데 이 대장동 사건이 이 구조와 역사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차와 2차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차 사건, 2차 사건이 병합이 됩니다. 그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 1차 사건 때도 공소장 변경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는 거의 새로운 공소 제기를 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 전, 네.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 후, 2차 사건 이렇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법원은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되기 전 것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된 것도 인정 안 한 거고 사실상 2차 사건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마치 공소 제기를 할 정도 대대적으로 변경시켰다. 이거 참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이 이런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고. 네. 두 번째는 2차 사건이 거의 1차 사건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2차 사건을 제기했을 때 이 2차 사건에 대해서 1차 사건 때 작성 또는 1차 사건과 관련돼서 작성되는 검사 피신 조서를 자꾸 2차 사건 때 증거로 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1차 사건 때하고 2차 사건 그 사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어요. 네.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력과 증명력을 떨어뜨려요. 맞아요. 그래서 피의자가 제가 검찰 앞에서는 A라고 얘기했지만 법정에 나가서 A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 그거는 증거로 못 쓰게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1차 사건은 바뀌기 전이니까 옛날 법이 계속 적용이 돼요. 2차 사건은 신법이 적용돼요. 네. 그러니까 2차 사건을 새로 제기한 다음에 2차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위하다는 명목으로 계속 1차 사건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피신 조서를 가지고 2차 사건 쪽에 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형사소송법 적용이 안 되는 네.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서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야, 니들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제출됐던 증거를 뭉태기로 증거 배제 결정을 해요. 이런 증거 못 써. 너희들 완전 꼼수야, 꼼수. 그러니까 그렇네. 이제 2차 사건이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한 내용도 인정이 안 되고. 그 전에 처음에 예. 했던 그 내용만 맨 처음에 1차의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판단했다. 정도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사건을 두 번을 기소하고 네. 첫 번째 사건 공소장을 거의 새로 쓰듯이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됐던 증거를 네. 이상하게 법을 우회해서 사용하려고 시도했고 아하. 이게 다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반성을 해야죠. 그게 먼저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한들 제가 네. 봤을 땐 별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남욱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딴 재판에 가서. 근데 네. 남욱이라는 사람 저도 안 믿어요. 뭘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뭐 바꾸고. 딴 법정에서 자기 진술을 바꾸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자기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대장동 저쪽 사건 저쪽 정진상. 사건에서 예.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라고 정진상 사건에 가서 얘기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기서 위증을 한 거예요. 처벌해 주세요. 처벌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다 털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역을 1년에서 2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네. 제가 예전에 사건이 수사받았을 때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고 아하. 다 협박받아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예. 하는 게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득 볼 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만 봐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도 지금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 사건의 구조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뭉터기 증거들이 지금 다 날아갔고 1심에서 남욱이라는 사람은 진술을 지금 바꾸고 있고 근데 항소하면 한들 그런데 뭐, 예. 뭐 검찰 입장에서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형량 차원에서도 네. 아까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얘기 아마 했을 거고 예. 또 어제도 얘기했을 거고 이미 이미 구형량의 이상 또는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 다 받았어요. 그럼 형량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네. 추징은 어떻게 할 건데 추징. 뭐 7,800억 네. 뭐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네. 이 당사자들한테 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아하. 더 나가서 가압류까지 예. 이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까지 다 걸어놓은 상태예요. 아. 그렇죠. 그럼 됐잖아요. 그걸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럼 추징도 문제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게 조금만 뜯어봐도 무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항소 포기한 것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흐름과 발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항소 포기를 누가 결정한 겁니까? 검찰이 결정한 거잖아요. 맞아요. 법무부가 지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고 분명히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전면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법원이 문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예. 그냥 아마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시는 아니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게 어때 정도의 의견이 아마 전달돼 왔을 텐데 네. 그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자신 없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요. 이 얘기는 저희 조금 뒤에 뭐 조상호 제일 전문가니까. 예, 조상호 보좌관이 나와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법무부 입장 이걸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 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추미애, 조국 중 한 명 나와라 공개 토론하자. 대장동 이 항소 취소 관련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또 공개 제안을 했네요.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텐데요. 네. 하나는 최근에 보면 존재감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남욱의 진술 변경, 외압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 수사팀 짜고 운영하는데 라인이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이제 더 문제가 커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법무부 찾아가고 대검 찾아가서 규탄 집회 이런 것도 했는데 오늘 또 국민의힘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어제 대검 앞 규탄 대회에서 대장동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다. 검찰은 항소 포기로 진실의 문에 판결문을 안 보셨구나. 박았다. 이런 얘기를 안 봤다. 판결문을 좀 보시라니까. 거기 이제 네. 비록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성남시장 시절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뭐 돈을 받았다거나 범죄를 알았다는 정황이 없다거나 범죄를 알았다는 정황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없고 범죄를 알았다는 정황도 없다는 게 담겨 있는데 안 네. 보셨나 봐요. 꼼꼼하게 네. 보셔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최근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나서냐면 어제 엊그저께 굉장히 특검발로 굉장히 큰 뉴스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김기현이 백을 줬다든지.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예의 차원에서 늘상 뇌물 아니라고 하던데. 그쪽 당 늘상 그쪽 당은 늘상 뇌물을 주는 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 뭐 놀랍지도 않고. 근데 예. 여인형 수첩권, 메모권, 여인형 핸드폰 메모권 이거 일반 이적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적죄. 네. 그 내용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네, 무시무시하고 네, 이게 이제 북한의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망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여인형이라는 건 당시 현역 방첩사령관이에요. 그렇죠. 현역 군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령관이 남긴 메모는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상인 측면에서 네.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고 반면에 북한한테 이로움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이런 목적으로 내란을 또는 이런 것을 기화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걸 알았다. 해산돼야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네. 막바지. 그러니까 막바지예요. 제가 보기에 추경호 예. 걸려 있고요. 지금 일반 이적죄의 강력한 정황과 증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일반 이적죄의 강력한 정황이 나와 있는데 추경호를 고리로 국민의힘이 알고 있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정당 해산.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타임테이블 그 앞에 이제 미래를 좀 보면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강하게 제가 보기에 저항하는 게 프레임을 아니냐. 씌우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네. 상황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대응, 자신들의 이제 미래 운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싶기도 하고 검찰도 전 비슷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은 사실은 이제 자신들의 이제- 검찰청 폐지로 네. 불만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뭐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뭘 하기는 어려우니 자기네들도 아하. 잘못들이 있으니 근데 이번 일을 기화로 프레임 아하. 씌워가면서 이제 반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반발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뭐 어미중 강백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른바 이제 친윤 검사 친윤 해명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했던 여러 가지 조작 수사, 예. 정치적인 수사를 한 걸로 유명하고 그런 걸로 수사를 받거나 네. 예를 들어서 쿠팡 관련돼서 그렇네요.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금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게 어미중이고 딱 그런 류로 지금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네. 예. 그걸 잘 봐야 된다. 네. 이 뭐 대장동 항소포기 이게 본질이 아니라 검사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항명을 하는지, 단체적으로 단체 행동을 하면서 집단 행동하면서 입장문을 왜 검사장들이 내고 있는지. 네. 검사들도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공무원들 맞습니다. 이렇게 집단 행동, 단체 행동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계속 해왔고 야,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안 받았던 집단이 검사예요. 거의 유일한 집단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왜 특혜를 계속 주고 특혜를 받고 있는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네.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